그리고 이제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아직까지 발표는 안 하고 고심 중인 것 같은데 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맞을까 하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4일 날 현 대표직을 내려놓고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연임에 도전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조국 혁신당은 네. 좀 더 빠르죠. 뭐 7월 그런 것 같아요. 달 아닌 것 같아요. 예, 7월 말 맞습니다. 안에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전당대회에서 뽑힌 사람이 정통성을 갖는 거고 그렇습니다. 선거 이후에 더군다나 이제 이번에 조국 혁신당에서는 중요한 게 대표를 뽑는 거 이상으로 예. 이른바 거기는 말을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 최고위원인지 뭐, 뭔지 예, 모르겠는데 예. 이제 2위를 누가 되느냐. 그게 그 왜냐하면 중요하다. 그 2위가 음. 보통 이제 지금 다들 걱정하는 게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게 아마 올해 안에는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기국회 되기 전에 네. 이거를 끝내놓고 2위를 누구를 만들어 놔야 그럼 이제 만약 문제가 있을 때는 2위가 당연적으로 대표를 승계하는 그걸 조건으로 걸고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거를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 조국 혁신당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예.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뭐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대표직에 도전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 도전 의사가 있는 듯한 뉘앙스의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브라보. 넘어가세요? 브라보. 잘하고 있다. 김두관 브라보. 왜냐하면 저는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네. 저는 누구한테나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들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리더십이 워낙 공고하고 도전만 하면은 될 것 같다고 다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땐 누구도 도전을 안 하려고 그러고 왜냐하면 그리고 실제로 돈도 들어요. 맞아요. 네, 돈도 출마하려면. 뭐한 네, 7, 그렇죠. 8천만 원 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선거 운동하려면 돈 네, 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다가 또 도전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사이에서 네거티브는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러겠죠. 김두관. 네.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제 서로 공격도 받고 그렇죠. 공격을 안 할 그럴 수는 수밖에 없는 거 없죠.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려 그러면은 에너지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격받을 걸 각오하면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함으로 해서 예. 일단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정통성을 확고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좋은 점은 예. 민주당의 앞으로 가야 될 비전에 대한 거에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보여주는 건 이건데 예. 김두관이나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건 이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알트를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만약 그거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 예. 적어도 한 뭐 20% 이상 정도의 만약 득표율? 득표를 예, 예. 받거나 이러면은 이런 얘가 저 사람이 만약 문제가 됐을 때는 저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워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있을 때는 비대위원장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등등의 이런 거에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뭐냐면 가령 개파의 수장이라고 그러는 그 얘기되는 사람들이 이른바 뭐 386의 수장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비대위원장 할 거예요. 뭐 이러고 있으면 짜증 나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제가 그런 것만 있으면 짜증 나요. 저는요. 예. 제가 왜 특히 그러냐면은 예. 저도 민주당 한 20년 지난 20년 보면서 여러 번의 리더십의 붕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예. 특히 선거 때 리더십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근데 저는 지난 지방선거 예. 지난 지방선거의 리더십이 정말 형편무인 지경이었습니다. 공천 과정부터 그때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원내대표였던 윤호중인가요? 윤호중하고 플러스 박지원 비대위원장 해가지고 박지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갑자기 공동 비대위원장 세워가지고 이상하게 공천하고 절차와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하나도 못 지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굳건하게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믿고 가지만 예. 우리가 항상은 말하자면 시나리오 B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위기 상황에서 그럴 때 나와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고요. 예. 그럴 때 김두관 만약 후보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재명 대표를 공고하게 지지하시는 지지자분들도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줘야 그리고 된다. 그쪽도 후원도 좀 해줘야 돼. 그래서 만약 이번에 네. 정말 이재명 저 김두관 후보가 나오면은 예. 그쪽에다가 저는 후원금 보내야 되겠네. 이재명 대표한테 안 보내시고. 이재명 대표는 뭐 어차피 금방 다 찰 거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대표 이 후원금은요. 예, 예. 리미트가 있어요. 네, 맞아요. 리미트가 없을 때는 뭐 이것저것 할 수가 네, 있는데 네.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금방 다 차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저기 뭐야. 근데요. 당내 선거에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솔직히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는 특히 지금 변호사비에 많이 시달리고 맞아요. 있고 예, 그러시죠. 김두관 대표도 뭐 그렇게 돈을 모아놓으신 분도 그건 아닌 것 아니고 같아요. 그리고 뭐 생업이 따로 있는 분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그러시니까 예, 예. 그러니까 많이들 저기 뭐 그리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응원해야죠. 응원해 주셔야 그래서 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경쟁자가 있는 게 더 좋다 이런 의미신 거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예. 경쟁자는 항상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경쟁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파트너가 되지 못할 사람이면 좋은 경쟁자도 아니에요. 우리 이미 봤죠. 예. 이낙연 이낙연. 보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요. 정치에서나 그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라이벌이 됩니다. 그렇죠. 그거 뭐냐면 어떤 거 하나를 놓고서는 경쟁을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그 경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파트너가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죠. 그래야지 같은 팀으로서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는 또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라이벌도 될 수 있다. 좋은 파트너, 왜 이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좋은 예. 파트너가 언제 당신의 엄청난 라이벌이 라이벌이 될 될지도 수도 모른다. 모르는, 그렇죠.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제가 얘기하는 게 정치나 이런 데서 왜 라이벌을 안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바보 그렇죠.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라이벌도 좋은 라이벌이 있어야 같이 커요. 같이 큰다. 경쟁하면서 경쟁하면서 같이 크고 그러는데 예.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가 여태까지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예. 고 연배에서 음. 사실 같이 클 만한 좋은 라이벌 파트너가 별로 없었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그 위에 사람들은 좀 있었는데 예. 아니면 조금 더 아랫사람이나 이런 사람은 좀 있었는데 같이 클 만한 사람이 잘 없었다. 없었는데 예, 근데 예, 제가 이제 조국 대표가 나왔을 때 제가 예. 항상 얘기하는 게 좋은 라이벌 파트너다. 좋은 라이벌 파트너다. 그게 왜냐하면 저기한테는 정말 서로 간의 천행이다. 서로 도와줬다가 예. 어떤 데는 라이벌이 될지도 모른다. 그건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뭐 저기 김두관 대표도 마찬가지죠. 연배가 약간은 차이 나지만 그래도 저거한테 지난번에 하여튼 이낙연 대표나 이런 거는 아주 그런 거는 최악이죠. 좋은 케이스가 아니다. 안 좋은 그러니까 케이스다. 그러니까 예. 좋은 파트너가 될 저기가 없는 사람은 좋은 라이벌이 될 자격도 없다. 자격도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열린민주당에 원래 이제 하시다가 이렇게 민주당하고 합당했죠. 합당하시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 정봉주 전 의원도 함께 하셨는데 네.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그러셨죠? 오전에 하셨다 예, 예.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잘한 일인가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정몽주 위원님은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그 실패를 본 거는 총선 뭐냐면은 때? 총선 때 정말 그러니까 누구도 이기지 못할 어마무시한 이런 과정에서 그걸 뚫고 공천을 받아냈잖아요. 네, 그랬죠. 그것도 경선에서 그걸 따냈잖아요. 그것도 네. 결선 투표까지 가가면서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제가 너무 기뻐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봉주 전 의원님한테는 우리가 뭐 약간의 마음의 빚을 다 지고 있어요. 예전에 그 BBK 관련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의 빚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가 있어서 너무 기뻐하고 잘 됐어. 저도 뭐 항상 그 얘기했거든요. 제가 네. 힘이 될 때는 도와드린다. 뭐 하고 했는데 그래서 안 돼서 더군다나 더 아쉽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이번에 도전은 조금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제가 왜냐하면 정봉주 의원한테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얘기가 들려서
조금 측근이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한테 제 마음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러셨어요? 직접 얘기하면 또 좀 더 안 좋아. 그리고 그럴 수 제 있어요. 말도 안 들어요. 아, 어차피. 그래서 조금 좀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리고 다음에 그 보궐선거에 그때 기회를 갖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전했는데 본인도 말리기가 참 어렵다. 근데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피가 달라요. 근데 선거가 있으면은 출마할 기회가 있으면 피가 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봉주 의원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래서 피가 끓으시는 것 같은데 조금 이르다. 저는 조금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한 가지. 예. 그다음에 저는 뭐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예. 제가 정봉주 의원님한테 갖고 있는 마음의 빛보다도 제가 저기 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의 차기 리더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더 크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당의 차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예. 지금 뭐 한쪽에서는 그 보수 신문이나 아니면 국힘에서나 뭐 네. 일극 리더십이다, 일극 체제다, 뭐 운운하고 그러는데 예. 이런 거는 좀 있어요. 이번에 리더십이요. 저런 야성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국민들한테는 이른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안정된 리더십 이거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뭐 지금 뭐 탄핵 국면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 민주당 안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막 피가 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선동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묵직한 사람도 있고 아주 발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신중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아주 전략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행동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고 여러 저기가 있는데 저는 이번 리더십은 사실은 투쟁적인 사람보다는 오히려 투쟁은 우리가 바깥에서 하는데 리더십에 당의 리더십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전략적이고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안정감을 보이는 그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굉장히 파트너십이 너무 잘 되는 그런 사람으로 꾸려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유능하고 예. 진중하고 그다음에 예. 그야말로 책임감 있고 신뢰가 너무 가는 이런 리더십으로 보이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안 얘기는 돼요. 안 하겠습니다. 얘기하지 마세요. 네네. 그건 위험합니다. 네. 어쨌든 거기까지 듣고